오늘은 8월 2일 화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꿉꿉하네요. 날씨가 불쾌지수도 높고 습하고 습해서 더 더움을 느끼고, 네, 습하니까 이 바닥도 끈적끈적거려가지고 계속 제습기 돌리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제 이런 날씨가 8월 중순쯤 되면은 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공평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오늘의 명언은요,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을 줄여라. 나는 광고지를 읽지 않는다. 그것을 읽게 되면 종일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될 테니까. 프란츠 카프카. 옛날 분들이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을까요?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럭셔리 뭐 이런 잡지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 그림책이에요. 막 명품, 막 목걸이, 뭐 가방, 그러면 이게 보다 보면 막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막 이렇게 또 접어요. 어떤 분들은 또 몰래 이렇게 찢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좀 기분이 별로예요. 찝찝하잖아요. 네. 찝찝하죠. 일단은 앞으로 돌아올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남이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회사 관둘 때 회사를 못 관두는 거예요. 이제 갚을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막상 집에 가보면은 그 좁은 곳에 막 물건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뭐, 평상시에 한 번도 안 꺼내 있던 새 옷, 뭐 라벨도 안 띈 그런 옷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막 매스미디어에서 홈쇼핑들 많이 하잖아요. 홈쇼핑 하면은 거의 90% 이상은 그냥 홀린 듯이 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물건들 둘러싸여 있어요. 전자제품. 예, 전자제품 같은 경우 전 좀 약간 그걸 지독하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평균 다 20년 이상 썼습니다. 안 망가져요. 굳이 안 망가지는데 뭔 전자제품이 유행이 있고 그 기능만 잘하면 됐지. 근데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새로 나오는 최신식의 전자제품을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빚더미의 허덕이겠죠. 옷도 문제예요. 옷은 사실은요, 그냥 입을 만큼만 그냥 내가 사계절 동안에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가끔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정말 별로 이렇게 호감도 없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불쾌하기까지 하는데, 내가 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상대방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유난히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옷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생긴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공허해서 생기는 그런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가구. 예. 가구 또 한번 사보세요. 이사 갈 때 진짜 골 아파요. 예. 버리기도 진짜 애매하고. 각종 장신구. 장신구 같은 경우는 뭐 딱 필요한 거 금딱지 정도 하나만 있으면 됐지. 막상 그런 쇠로 된 것들 쇠도 고르고, 뭐 저도 어저께 잠깐 액세서리함을 정리를 하려고 예전에 남대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많이 갔거든요.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남 앞에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액세서리를 많이 필요로 했었어요.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도금도 안 되는 거죠. 막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버려야겠다. 다 버려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 일종의 그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를 더 가지면 더 채워야 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게 되면은 또 다시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돈도 그렇죠. 돈 번 사람이요. 나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얼마가 돼야 그분이 충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또한 저것을 갖지 않으면, 혹은 최신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메시지들의 그 공세를 받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들이 분명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최신형을 샀어 그러면 나도 바꿔줘 하고 엄마한테 쪼르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네. 이처럼 소비를 부추기는 압력들을 물리치려면 의지를 굳게 다져야 하고, 내가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잘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이게 정말 현명한 소비인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살 때는요, 그냥 정리를 좀 해놨다가 이거는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충동을 갖다가 자제를 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언은 스케줄을 잘 조율하라, 새끼줄을 잘 짜라, 이런 말이겠죠. 정말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바쁜 사람은 더 멀리 가지 못한다고 헤니지 오길비라는 사람이 명언을 말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치인다. 가끔은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다가 한 해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사람의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근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냥 내버려둬도 누가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간이 또 잘 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표에는 회의, 프레젠테이션, 외근 등등의 의무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밥 먹는 시간도 쪼개서 이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위 건강들도 많이 안 좋고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회의표 보면은 빼곡하게 써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땐 참 부러웠는데, 그 삶은 별로 부러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막 바삐 뛰어다니면서 내 몸은 아마 어딘가에선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주인아 좀 쉬어라 하고.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달력에다가 좀 많이 표시들을 하시죠. 그것을 보기만 해도 걱정이 앞서고 벌써 지쳐버린다. 다가오지도 않을 그 미래의 스케줄표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일단은 체력이,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2번 쉬잖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1번만 쉬었었고 주 5일째인데 2번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약간은 그래도 휴식을 좀 취하고 그래야지 일이라는 것도 뭐 에너지가 생기고 항상 시너지가 생기는 건데, 마냥 혹사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결과들이 생기더라고요. 혹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남의 걱정하느냐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지는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기가 쭉쭉 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적게 들이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을 갖다가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몸이 많이 고되고 힘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피로함을 느끼지 않나 하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사람이 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힘든 면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일정한 선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굉장히 건강한 관계지,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뽑아 먹겠다, 그냥 얻어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살면서 얌체족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도록이면 기는 안 빨리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배움의 기회, 나이 든 사람들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꾸준히 배워야 되고 무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학식과 지혜와 지식이 두루두루 잘 발달되어 계세요. 단 이제 컴퓨터 뭐 이런 건 약하시겠죠. 요즘에 다 문화가 온라인 시대니까. 그러나 그런 그 충실하게 본인 것을 해왔던 분들은요, 그걸 가르쳐 주기만 해도요, 습득하는 그 능력이 남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반성하는 게 이제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뭐 아버님 어머님이 가르쳐 달라 그럴 때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밖에서 하루 종일 떠들고 이제 왔다가 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돈을 버는 어떤 그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애나 어른이나 너무 좋은 자세고요. 요즘엔 배우지 않으면은요 밖에 나가서 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죠. 눈 뜨자마자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스케줄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공간들도 되게 많고요. 무료로 배우는 뭐 그 온라인 상에서의 비대면 교육 방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게을러서 안 찾는 것 뿐이지 막상 찾으면은요 되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혹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된다. 정보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알아보는 게 가장 최적화된 정보지, 그냥 남이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는 거,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뭐 돈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는요,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절대 남한테 공유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게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낼름낼름 그냥 받아먹는 사람이 얄미워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는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 나누듯이 모든 건 온라인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뭐 바로 동사무소 가고 시청 가고 뭐 어떤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인터넷상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가까운 뭐 그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곳을 좀 찾아서 한번 가셔서 일주일에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배우시면은요 그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그 영국 영화 중에 나 다니엘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퇴직연금을 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결국에는 영국도 사회보장제도가 되게 잘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요가 부족하니까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되게 많이 막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답답해하고 그 막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를 받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든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뭐 은행 업무라든가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죠? 온라인이 주축을 이루니까요. 그만큼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도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한疑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 그 답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노력 덕분에 최소한 우리의 지성이 더 깨어나고, 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뭐라도 보려고 하는 그런 연습, 뭐라도 써보려고 하는 연습. 사람은 쓰지 않으면 도태돼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정말 심각한 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느 백화점을 갔는데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이렇게 요즘에 구루트라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습식 식물 같은 게 있어요. 설명을 못해요. 눈이 막 동공이 막 이렇게 다른 데 가 있고, 와,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배움의 기회를 갖고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무엇이든지 항상 해보는 거,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날이 막 푹푹 찌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요즘에는 약간 어눌해질 때도 있고, 사실은 이제 계속 생방으로 진행은 하지만 중간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굼이 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 용어로는 좀 은어로 마가 뜬다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좀 많이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뭐 여름에 뭐 좋다고 과일들 많이 드시는데 과일은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당 성분이 많이 든 과일 성분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든지 적절하게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뭐 약간 NG가 나기도 했었지만 저는 그냥 직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